오늘은 합작투자 형태별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을 어느 정도까지 내부화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사 대비 경쟁 우위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합작투자 개요 설명할 때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기업 내부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가져가면 비효율이 생기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이러한 비효율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즉 장기계약 또는 지분투자를 통해서 기업 내부화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두는 장기계약을 하는 대신에 왜 지분투자 또는 독립회사가 필요한지 합작투자 각 형태별 장단점을 통하여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전략적 제휴에는 계약 기반 의협 제휴 그리고 지분 제휴, 합작회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지분이 필요한 형태입니다. 근데 왜 장기 계약 기반의 제휴 대신에 지분이 필요한 형태의 제휴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분을 장단점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분이 들어가는 경우와 지분이 불필요한 제휴 간 구분을 하자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이 기회주의입니다. 파트너의 기회주의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은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 지분이 필요합니다. 지분 제휴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파트너의 기회주의 가능성이 낮다. 그때는 비지분 제휴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제휴 특유의 투자가 요구되느냐 아니면 요구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분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갈려지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별도의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제휴 특유의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제휴 그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휴 용도에 필요한 투자, 그러니까 제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G 필립스가 2000년대에 LCD 그 합작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그 사용되는 장비는 합작회사 용도 외에는 상당히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LG 필립스 LCD 합작회사에 투자되는 장비 등은 제휴 특유의 투자 또는 거래 특유의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어떤 형태의 자원을 그 제휴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지분 제휴냐 비지분 제휴냐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물 자원으로 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파트너 A와 B 간에 이 구분이 확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비지분 계약 기반의 제휴라도 목적 달성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반면에 지식 자원으로 제휴에 참가를 한다 할 때는 지분 제휴가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그 전략적 중요도가 비지분 제휴일 때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에 지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전략적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지분 제휴의 장단점이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유연성이 있고 그리고 엑시트하기가 용이합니다. 또한 이 별도의 어떤 회사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지분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휴 활동에만 집중을 하고 각 파트너사는 그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그 통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에 통제의 어려움이 있고 기회주의 리스크가 크고 학습
그리고 이제 시너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통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휴는 회사 1과 회사 2 간에 비즈니스 D에서 일어나는 제휴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회사 1의 CEO와 회사 2의 CEO가 권한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존 구조에서는 조직 구조에서는 CEO의 그 권한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데 그 비즈니스 D에서는 즉 제휴의 영역에서는 CEO가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경영자의 부담이 큰 영역입니다. 따라서 통제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직접 안 미치는 부분이니까 기회주의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작 투자의 장단점입니다. 우선 그 다수 지분 투자자가 있고 그냥 상대방은 소수 지분 투자자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장점은 다수 지분이니까 통제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전략 수립 실행에 있어서도 완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쪽이 다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비록 의견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상대적으로 투자 지분이 높으니까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높고 높은 수준의 투자가 요구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다수 지분 투자자가 이러한 그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수 지분 투자자의 경우에 지식 이전의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제휴의 목적 중에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 소수 지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수 지분 투자자의 단점이 장점이 되고 장점이 단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 지분 투자자의 경우에는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 낮은 수준의 투자가 요구되고 반면에 그 통제권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지죠. 그 주도권을 잃게 되고 뭐 이런 어떤 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균등 지분 50대 50 합작회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50대 50 합작회사인 경우에는 파트너 A와 파트너 B 각자가 모두 비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비용 및 수익의 배분 측면에서 투명성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리스크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니까 지분 보유를 통하여 통제와 모니터링에 참가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그 통제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모기업의 이익과 정렬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단점으로는 균등 지분이니까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의견 충돌로 인해서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작회사의 그 공통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별도의 회사를 설립을 하니까 엑시트라든지 청산 절차가 복잡할 수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고려해야 될 점은 이 자회사의 본사 유능한 직원이 잘 가질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HR 그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근무 후 본사 복귀할 때 이때 이제 상대적으로 자회사에 근무한 유능한 직원인 경우에 본사에서 근무한 동료 직원 대비 경력 관리상 이 불리한 그런 애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HR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그 하는 부분이 중요한 그 HR 측면에서의 그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특히 그 맥켄지에서 참 오래됐습니다만 연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50대 50 합작회사의 존속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1차 년도에 보면은 50대 50 합작회사의 경우에 존속 비율이 100%입니다. 반면에 지분이 불균등할 때, 즉 다수 지분과 소수 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92%였고요. 3차 년도, 5차 년도, 7차 년도, 10차 년도까지 이렇게 보면은 대다수가 지분이 균등할 때 존속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지분 불균등의 경우 대비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작회사와 일반회사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구성과 관련해서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장회사 예를 들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주주가 있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있고 나머지는 일반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합작회사의 경우에는 투자자도 있지만 주로 이제 고객과 그 공급업체가 이 주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반회사 이사의 멤버는 주주에 의해 고용되지 않습니다. 그 상당히 독립적입니다. 반면 합작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의 멤버들이 주주들이 이제 지명을 하고 따라서 이제 그 이사의 멤버들은 주주 이익을 기본적으로 대변을 합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의 멤버들의 주된 기능이 그 전략적 의사결정들을 감독하는 모니터링하는 역할이 주된 기능인 반면에 합작회사의 이사의 멤버는 모니터링뿐 아니라 그 주주 간 갈등을 관리하는 그 조정의 기능까지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회사의 경우에 경영팀은 당연히 중립이죠. 그래서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대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합작회사의 경우에는 경영팀은 주주 한쪽에서 파견하거나 고용을 합니다. 따라서 경영팀은 중립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에 사업 범위는 성장을 할 수 있으면 그 사업 범위 내에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작회사인 경우에는 그 제한된 범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업 전략에 의해서 그 역량 개입이 생긴 부분을 메꿔주는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합작회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기업 전략을 도와주는 범위 내에서만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만 영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의 사업을 영위한다는 게 일반 회사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지분 투자는 기회주의 리스크가 크고 제2 투기 투자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전략적 중요성이 높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비지분 제휴는 용이함과 그 엑시트에서 용이함 그리고 이제 유연성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합작 투자의 경우에 다수 지분 투자의 경우에는 통제권 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제휴 경영에서 주도권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경우에 주로 이제 다수 지분 투자 형태의 합작 투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균등 지분 투자의 경우에는 비용 수익 부분에서 투명성이 있을 수가 있고 리스크 공유에서도 이제 장점이 있지만 그 의견 다툼이 있을 때는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합작회사와 일반회사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주는 대체로 이 합작회사의 경우에 고객 또는 공급업체인 경우가 많고 이사의 멤버는 독립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주이익을 대변합니다. 그 다음에 모기업들 간 갈등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합작회사의 경영팀은 주주 한쪽에서 이제 고용을 하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합작회사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의 사업 영역을 영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